아, 민호 씨, 오늘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라디오 들으면서 커피 한 잔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어요. 저도 평소 같으면 늦잠 자고 싶은 날인데 오늘은 어쩐지 일찍 눈이 떠졌네요. 아마도 어젯밤에 좀 뒤척였던 탓인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훈 씨, 저도 오늘따라 유난히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텅 빈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일상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알고도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왜 어떤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어떤 사회는 제자리 걸음인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 편리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제도나 규범인 것 같아요. 역사학자는 17세기 역사를 보면서 기술 발전보다 보이지 않는 제도가 부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론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이지 싶었죠. 17세기라고 하면 뭐 대항해 시대니 과학혁명이니 하는 거대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 겨우 보이지 않는 제도가 전부라고 하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처음엔 저도 좀 추상적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뇌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뇌과학자는 명시적인 기술보다 사회적 규범의 설계와 내면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결정하는 뇌의 작동 방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 정직이라는 규범이 강력하게 내면화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규범이 약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바로 현상유지 편향 때문이라는 거죠. 익숙하고 편안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해서 아무리 좋은 변화가 눈앞에 있어도 발을 떼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1825년 영국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했던 버블법처럼요. 그 법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틀 안에 머물렀던 거죠. 바로 그 버블법이 경제학자에게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였나 봐요. 경제학자는 1825년 버블법 폐지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증폭시킨 사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법이 1720년부터 시행되면서 주식회사 설립을 엄격히 제한했고, 그러니 대규모 투자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법이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필요한 자금을 훨씬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1820년대 이후 영국의 철도 건설 붐 같은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1830년 개통된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만 봐도 이게 얼마나 막대한 초기 자본이 필요했을지 상상해보세요. 버블법 폐지로 열린 금융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전문가들의 통찰을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 하고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거창하거나 혹은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예를 들어 역사학자의 보이지 않는 제도라는 말이 너무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평이 있었어요. 17세기라는 특정 시점을 언급했지만 그 시대의 복잡한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죠. 저도 비슷한 의문을 느꼈습니다. 뇌과학자의 사회적 규범 이야기도 사실 인간 사회에서 규범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걸 굳이 뇌과학으로 끌어들여 설계와 내면화 같은 모호한 단어를 써가며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고요. 심리학자의 현상유지 편향을 버블법에 비유하는 것도 개인의 심리 현상과 국가의 경제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다소 억지스럽다는 비평도 있었죠. 맞아요. 경제학자가 버블법 폐지가 자본 흐름을 차원이 다른 규모로 증폭시켰다고 말한 부분도 당시 기술 발전이나 시장 수요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단일 원인으로 돌리는 오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요. 미래학자의 예측은 더더욱 그랬어요. 2036년의 경제적 격차를 2026년의 부채 비율로 예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약이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심리적 버블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비평도 있었죠. 이렇게 1차 비평을 듣고 나니 처음 전문가들의 통찰이 마치 과거의 특정 사건을 현재의 추상적인 개념에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모호한 용어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또 헛소리들을 늘어놓았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민호 씨,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진짜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의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그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1차 비평에서 약점이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 전문가의 강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은 오히려 특정 시대를 넘어 보편적인 원리를 끄집어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보이지 않는 제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헛소리가 되겠지만요. 뇌과학자의 뻔한 이야기도 그 뻔한 이야기를 뇌과학이라는 최신 무기로 포장해서 설계와 내면화 같은 그럴듯한 용어로 둔갑시키는 재주, 혹은 비록 얄팍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는 노력 자체는 인정해줄 만하지 않을까요? 심리학자의 억지스러운 비유 역시 추상적인 심리 현상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 대입해 이해를 돕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의 과장된 표현도 버블법 폐지가 자본 흐름에 미친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어요. 철도 건설 붐을 단일 원인으로 돌리는 오류는 있지만 그 폐지가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학자의 근거 없는 비약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며 복잡한 미래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막연한 미래 예측에 현실감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말이죠. 이렇게 비평을 뒤집어보면 처음에는 뻔하거나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나름의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들의 설명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전문가들의 통찰이 실제로 우리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에요. 45세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는 벌써 6시 반이네. 어휴라고 하셨는데 이게 딱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죠. 63세 은퇴 준비자 분께서 아이고 벌써 아침 9시라니 라고 하신 것도 비슷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지고요. 28세 대기업 사원분의 아씨.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거 들으니까 머리 더 아라는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현상유지 편향이 우리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에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죠. 2036년의 경제적 격차를 예측하는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이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미래학자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설계라는 부분이 사실은 개인의 심리적 버블법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와닿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검열하거나 고정관념에 갇혀 변화를 망설이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 안의 낡은 규칙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1825년 버블법 폐지가 영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 안의 심리적 버블법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 더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우리의 심리 또한 간과할 수 없겠죠. 17세기든 1825년 영국이든 혹은 2036년의 미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사람의 상호작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뻔하게 들릴지라도 혹은 억지스럽게 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우리 안의 심리적 버블법을 과감히 폐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이네요. 우리가 알고도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변화보다 익숙함을 택하는 현상유지 편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셨다면 이제는 그 편향을 깨고 한 발 더 나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범과 제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